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공포 영화의 효과음처럼 소름 끼치게 들린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들의 연락이 갑자기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죠. 인스타그램은 비활성화하고 카톡은 읽지 않은 채 숫자만 쌓여갑니다. 주변에선 걱정 반, 비난 반으로 묻죠. 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요. 하지만 정작 본인조차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싶을 뿐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갑자기 끊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심리학적으로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그리고 사라진 친구를 둔 누군가에게는 명쾌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사랑이 된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들의 고요한 속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다룰 내용을 핵심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관계를 끊는 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상처받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두는 과거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죠. 셋째, 무의미한 관계의 피로감에서 벗어나려는 인간관계 다이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고립은 타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바로 마음의 회로 차단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두꺼비 집에 차단기가 탁 하고 내려가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쉼없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눈치를 많이 보고 거절을 어려워하는 문화에서는 더 심하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텅 빈 줄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에너지 잔량 1%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연락을 끊습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살기 위해 전원을 끄는 거예요. 지금 연락 안 하면 다신 안 볼 거야 라는 협박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스탈링그라드 전투 같은 치열한 감정 소모를 겪고 나면 누구라도 벙커 안으로 숨고 싶어지는 법이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례한 게 아니라 마음의 차단기를 내리고 자가 수리 중인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더 쉽게 연락을 끊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선제타격형 방어 기제가 등장합니다. 이건 사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분들의 뇌 속에는 일종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결국 나만 상처받겠지라는 불안감이 베이스 캠프처럼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을 끊고 사라짐으로써 버려지는 비참함 대신 내가 끝냈다는 통제감을 선택하는 것이죠. 비겁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이건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 전에 잔을 깨버리는 것과 같죠. 내가 먼저 끊어내면 적어도 버림받는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무의식의 속삭임,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단순히 지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이유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유인 관계의 대청소, 인간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백 명의 연락처 중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는 SNS의 좋아요와 카톡의 단체방 속에서 가짜 친밀감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이 수많은 대화가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허무함을요. 이때 사람들은 일종의 관계 파산 신청을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듯 감정적 부채가 너무 쌓인 관계들을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십, 영혼 없는 리액션, 에너지만 뺏어가는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인 셈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출퇴근 지옥 같은 복잡한 관계를 벗어나 한적한 숲길로 들어가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립은 영원한 단절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관점, 고치 속의 시간을 봐야 합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안에서 스스로를 녹이는 시간을 갖듯 연락을 끊은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을 재구성하는 중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역할, 억지로 웃어야 했던 가면들을 다 벗어던지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시간이죠. 이 시기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독이 됩니다. SNS에 올라오는 남들의 행복한 모습, 단톡방의 의미 없는 농담들이 나의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이 관계가 멀어질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이죠. 그만큼 이들에게 자아 회복은 목숨만큼 중요한 절박한 과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누군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혹은 지금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이건 결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잠시만 쉬자, 더 이상은 무리야 라고 눈물 섞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뿐이죠. 일방적인 헌신에 지친 자신을 보호하고 과거의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어하며 무의미한 관계의 소음을 제거하고 결국 더 건강한 나로 돌아오기 위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왜 연락 안 해? 라는 다그침보다는 언제든 네가 준비됐을 때 연락 줘, 기다릴게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동굴 속에 있다면 충분히 쉬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수리할 시간은 충분히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연락을 끊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이유 없이 사라진 사람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